어둠이 가라앉은 유럽의 새벽 공기 속에는 한 시대의 몰락과 또 다른 시대의 도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는 인류가 스스로 만든 가장 극단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오랜 기간 긴장과 경쟁 속에서 서로를 위협하고 있었고, 제국주의 시대의 욕망은 이미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결국 1914년 어느 한 청년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피격당한 그 사건은 그동안 쌓여있던 유럽의 적대와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총력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유럽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프랑스의 들판과 독일의 국경, 동부 유럽의 광대한 초원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호가 파이고, 진창과 철조망 사이에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보다 파괴력을 먼저 선물했습니다. 기관총, 독가스, 대규모 포격은 전장을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고, 전쟁은 더 오래, 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며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마저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유럽의 갈등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럽과 달리 전쟁의 상처로부터 물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고, 막대한 물자와 자원을 유럽에 공급하며 스스로의 경제력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결국 유럽의 혼란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선박이 피해를 입자 미국은 전쟁에 참전했고, 이는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전쟁의 끝자락에 등장했지만 그 힘은 매우 컸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등장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동시에 미국은 스스로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으며, 정치적 불만과 사회적 불안은 각 나라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 상실이라는 굴욕을 안았고, 이러한 절망은 극단적인 사상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고, 경제적 불안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독일은 빠르게 군비를 확장하며 유럽을 다시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의 기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전역을 빠르게 장악했고, 프랑스는 단기간에 무너졌습니다. 영국만이 홀로 항공전을 통해 독일의 침공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한편 독일과 소련은 처음에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를 견제했지만, 시간이 지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동부전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며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유럽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군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은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힘을 제공했고, 전쟁의 판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독일을 압박하며 종착점을 향했고, 결국 1945년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도 미국의 폭격과 핵무기 투하로 항복하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계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다시 짜여졌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심각하게 약해졌고,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나라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려 했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확장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두 거대한 세력의 대립은 군사적 충돌 대신 정치와 경제, 외교, 정보전 속에서 이어졌고 우리는 그 시기를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냉전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거대한 체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은 같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소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역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가 결성되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함께 만든 군사동맹으로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집단 안보 체제였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회복 역시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경제 지원 프로그램은 전쟁으로 무너진 유럽의 산업과 금융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다시 일어서야만 소련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유럽은 미국의 도움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며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으로도 강한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역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전의 긴장은 여러 차례 핵전쟁의 문턱까지 다가갔습니다. 베를린 봉쇄, 쿠바 미사일 위기,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같은 간접 충돌이 이어졌고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순간에도 미국과 유럽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방어를 확보했고 미국은 유럽의 외교적 지지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고 동시에 세계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나토는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하는 형태로 확장되었고 유럽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경쟁과 외교적 차이도 존재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동맹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대륙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20세기의 전쟁과 냉전이라는 극단적 경험을 함께 겪으며 특정한 결속을 형성했습니다. 이 결속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위기를 넘긴 나라들이 가진 독특한 유대입니다. 이 긴 역사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유럽을 무너뜨렸지만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냉전은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었고 전쟁의 상처 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대륙은 경쟁과 협력이 뒤섞인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극단적인 시대 속에서 인간이 선택한 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복잡한 역사의 잔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흘린 피, 냉전의 긴장 속에서 쌓인 불안, 그리고 동맹 속에서 만들어진 협력의 순간들이 지금의 국제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가 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계속될 것입니다. 긴장과 협력, 경쟁과 연대가 반복되며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